네, 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수능특강 문학 12페이지에 실려있는 나 작품 100초를 다시머도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 또는 내신 문제를 푸는데 요렇게 생판 모르는, 생판 처음 보는 고전시가 등장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요, 이 고전시의 갈래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고전시 같은 경우는 사실 형식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한 형식적인 특징을 통해서 이것은 어떤 갈래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요 작품은요, 딱 보니까 세 줄이잖아. 그럼 우리 의심해 볼 게 하나 있죠.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형태가 아닐까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음보도 파악을 해볼까요? 음보. 백초를 다심어도 되는 아니 심을 것이 젖대 울고 살대 가고 그리느니 붓대로다. 이후에 울고 가고 그리는데 심을 줄이 있으랴. 사음보입니다. 이거 완전 시조 같아, 그쵸? 심지어 3장 6, 9 6개의 덩어리 3장 6, 9이니까 이건 시조일 거예요. 근데 이제 시조에 쐐기를 박는 게 하나 있죠.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 3글자로 고정되어 있는 점도 그렇고, 종장의 음수율이 보통 시조는 3글자, 5글자 이상, 4글자, 3글자거든요. 근데 이것도 완전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거의 99.9%의 이상의 확률로 시조일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평범한 형태인 시조, 평시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케이, 이게 시조인 건 알았으니까 시조는 어느 시대에 많이 쓰였지? 우리 시조는 이제 누가 많이 썼지? 시조는 주제가 어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읽어준다면 해석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근데 이제 시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시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 강의는요, 여기에다가 첨부를 해놓을 테니 앞부분만 보세요. 앞부분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앞부분만 보고 오시면 돼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다 시조에 대해서 알고 있다 생각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꼭 듣고 오십시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평시조. 시조는요, 이제 뭐 고려시대 때도 쓰였지만 뭐 조선시대 때 더 많이 쓰였다. 그리고 보통 시조는요, 뭐 평시조, 사설시조, 어시조, 연시조 이렇게 나뉘는데, 그 중에서 평시조는 양반들이 많이 썼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우리 한번 작가 이름 볼까요? 근데 양반이 아니네. 양반들이 쓰면요, 보통 유명해가지고 이름이 남거든요. 근데 작자미상이라는 것은 이름이 남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진짜 유명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정말 평범한 평민이 썼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평민이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 평시조는 양반이 쓴다면서요. 여러분들 너무 칼같이 공부하지 마세요. 평시조도요, 평민들이 쓴 평시조도 있어요. 양반들이 쓴 사설시조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평시조를 양반이 많이 쓴 거지 양반만 쓴 건 아니고요. 사설시조도 평민이 많이 쓴 거지 평민만 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칼같이 공부하지는 말고, 오케이, 이거는 평민이 쓴 평시조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우리 다시 여기로 넘어가서요. 평민들이 이제 시를 쓴다면, 평민들이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겠어요? 자, 뭐 부른다 했죠? 사랑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너네들 미안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노래를 부를 때 무슨 노래 가장 많이 불러요? 사랑 노래 가장 많이 부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랑 노래는 가장 많이 불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평민들이 쓴 노래에서 잘 나타나는 특징은, 잘 나타나는 주제는 바로 양반들 또는 이제 탐관오리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즉, 지배층을 비판하는 노래가 많다, 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민들이 쓴 걸 알았으니 사랑일까 삶일까 지배층 비판일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면 좀 더 좋겠죠. 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을 공부해 봅시다.
자, 바로 본문을 분석하려고 하였으나 보기 문제가 있으니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기에서는 심리적 방어 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건 이 본문에 심리적 방어 기제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걸 잘 이해해 두어야겠죠. 자, 심리적 방어 기제란 갈등을 겪는 상황,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이죠. 거기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또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이 바로 심리적 방어 기제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 또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또는 뭐 두 개 다 찾아야겠죠. 네, 그 다음엔요. 찾은 다음엔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요렇게 해석함으로써 정신건강엔 도움이 되겠다. 그러나 갈등 자체가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냥 상황을 합리화한 거나 문제 사태에 대한 관점만 바꾼 거겠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것도 한번 꼭 찾아보면서 본문 바로 분석을 해볼게요. 백초를 다심어도 되는 아니 심을 것이, 자, 백초는 온갖 풀을 의미하거든요. 100가지의 풀, 그러니까 온갖 풀을 의미하는데 이건 다심어도 뭘 안 심는데? 대나무는 안 심을 거래. 화자가 이 대나무에 대한 무슨 악한 감정이라도 있는지 다 심어도 얘는 안 심을 거랍니다. 그 이유가 밑에 내려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초장에 표현법만 정리하고 중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현법 뭐가 있을까요? 얘는 심은데 얘는 안 심을 거야. 대조법이죠. 자, 그럼 중장 갈게요. 젖대 울고 살대 가고 그리느니 붓대로다 라는데 젖대는 그 대나무로 만든 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살대는 대나무로 만든 화살의 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붓대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우리 붓글씨 하거나 그림 그릴 때 쓰는 붓입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어때? 대나무로 만든 이 피리는 울어요.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이 살대는요.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이 대나무로 만든 붓대는요. 그립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안 심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나무는 울게 만들고 떠나가 버리고 그립게 만드니까. 자, 그럼 이 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사랑이겠죠. 지배층 비판이겠어요? 누가 봐도 지금 사랑 때문에 울고 떠나가고 그립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케이, 지금 평민이 쓴 사랑 이야기구나. 근데 사랑 중에서도 울게 만들고 그립게 만들고 뭐 요러니까 이별과 관련된 시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이 대나무는 나를 울게 만들고 떠나가 버리고 그립게 만드니까 지금 화자는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네요. 여기까지가 중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중장의 표현법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니까 대나무로 만든 소재, 젖대, 살대, 붓대를 나열하고 있으니 열거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요. 언어유희가 사용됐어요. 언어유희. 언어유희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언어유희는 말을 소재로 하는 놀이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표현한 건데 예를 들면 아재 개그 같은 거 있잖아요. 아재 개그나 아니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친구들 이름 되게 많이 놀렸죠. 예를 들면 선생님 이름이 진짜로 막 한라봉이라고 하면은 한라산이라고 놀린다던가 이런 것들, 소리가 비슷한 것을 이용해서 놀리는 거,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 그게 바로 언어 유희입니다. 여기에서는 젖대, 살대, 붓대, 대, 소리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현법 살펴보자니, 자, 여기 로다가 있네요. 뭐예요? 감탄형 종결어미죠. 그냥 붓대다 라고 해도 되는데 붓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으니 영탄법이 사용됐다 라고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장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볼 건데 바로 발상입니다. 자,
지금 이 시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 놓여 있죠. 슬픈 상황이잖아. 근데 그냥 슬프다, 보고 싶다, 그립다, 원망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대나무 안 심을 거야. 대나무가 나를 울게 만들고 그 사람이 떠나가게 만들고 그립게 만들었어. 나 대나무 안 심어.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익살스럽고 유쾌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발상 자체가 굉장히 해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학이라는 건요, 익살스러운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유머와 대응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유쾌하기 때문에 해학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종장 보겠습니다. 종장에서는 보통 화자의 시상이 집약되는데요. 그러니까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보통 종장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후에 울고 가고 그리는데 심을 줄이 있으야. 심겠다라는 거예요? 안 심겠다라는 거예요? 안 심겠다라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안 심어? 대나무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심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시고요. 우리 종장의 표현법 살펴보자면 여기 있죠.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서리법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초장에서는 뭐야? 대나무를 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장에서는 그런 대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나무를 심지 않겠다라는 이유를 보여주면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낯설지만 그렇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시는 대나무를 통해서 이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이걸 다른 말로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죠. 뭐야? 이거 찾아야지. 심리적 방어 기제 찾아야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화자는 부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지금 대나무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별의 이유가 뭐 본인 때문이거나 아니면 상대 때문이거나 뭐 주변 사람들 때문이겠지 뭐 대나무 때문이겠어요?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화자가 정신건강엔 도움이 되겠으나 문제 자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합리화한 거다. 사태에 대한 관점만 바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백초를 다심어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 썰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춘향이 이야기 알죠? 몽룡이가 춘향이랑 헤어질 때 대나무를 하나 줬다 그래요. 그래서 춘향이가 이 대나무를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